그래서 혹시 저는 정치 쪽으로 처음에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사랑으로 넘쳐나요. 교회 온 것 같아요. 오늘의 지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참 많이 맺고 계신 안세영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제가 보는 안세영 교수님은 정말 많은 모임에 참여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에너지 있게 다 참여하시면서 모든 사람과도 참 잘 지내오시는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신 분이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처음에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왜요? 싫은 사람이 없는. 네. 그래서 싫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사실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별로 못 봤고요. 저도요. 네.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싫을만도 한데 그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도 네. 잘 원활하게 또 잘 맺고 있고. 네. 그래서 혹시 저는 정치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평가해야 되나요? 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일단 뭐 어쨌든 이렇게 평을 해주시니까 기분은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얘기를 초반에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계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이제 가족 관계를 좀 얘기하면 일남 오녀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관계에 이제 좀 관심을 가졌다고 할까? 근데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 그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쏟는 관계보다 실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은 좋은 관계잖아요. 왜냐면 타인의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어떤 배려를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호감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은 타인에 대한 관심? 근데 그 관심이 순수해요. 자기의 어떤 뭔가 의도가 목적을 그렇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은 거죠. 순수하게 난 당신하고 있는 게 좋아. 이런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으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다는 거네요? 그런데 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공과 사가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아니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아이 타입이에요. 근데 혹시 교수님은 어떤 타입이세요? 저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외향적인 그런 거에서 되게 그 내향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더 외향적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내향적으로 바뀌긴 했어도 그래도 저는 사교적이거나 이런 디스크 유형에서는 사교형 아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점수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을 정말 좀 좋아하는 사람에 좀 속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겠죠. 근데 저는 진짜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들 거기에서 사이에서 에너지를 뭔가 하면 에너지를 얻어요. 약간 타고난 성향이 좀 있어요.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게 막 궁금해요. 아니 궁금한 거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이제
그냥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 그런데 그걸 막 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지랖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고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활하기도 하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찰하고 근데 아까 그런 거, 전에 관심 갖고 이런 거. 어려서 그 가족이 많고 여러 여자 형제들과 지내면서 예쁨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조금 맞아요. 더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인간은 약간 본능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실은 눈빛에서 저는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말을 못하는 우리 인체 중에 하나가 전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진심으로 눈에서 그런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운이 나오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하면 벌써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잖아요.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그래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제가 무슨 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까지만 대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크게 관계를 보면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 조직 안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의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인간관계를 고민할 땐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 사회에서는 이걸 공과 사를 좀 구분해야 내가 상처를 좀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딱 일로 그 사람하고 일이 그르치지 않게 조직 내 목표하고 맞춰서 거기까지는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걸 좀 자제해야겠죠. 근데 그냥 내 인생에서 풍부하게 하는 인간관계는 그걸 갖다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가 지켜줘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잘 애를 써야겠죠. 진심을 다해야겠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상처라는 게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고 그렇지. 자제를 맞아. 한다고 해서 자제가 되고 맞아. 약간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갖는 마인드나 약간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받고 나서 이걸로 받지 말자 이렇게 뭐 따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이제 생각해보면 그 시기마다 관계를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액티브하게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야 되고 나를 좀 알려야 되고 이런 시기에는 정말 넓게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맞춰 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또 인생을 좀 살아보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랑 좀 구분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람을 딱 마주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좀 애쓰는 편이고요. 이제 제가 좀 인생에서 좋아하는 분이 저희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정 엄마인데, 엄마가 항상 이제 저한테 용기 주려고 전화하거나 뭐 이제 대면했을 때 예전 살아생전에 그럴 때 저한테 이제 항상 강조했던 건 겸손이었던 거예요. 겸손.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식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가서도 막 이제 리더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리더자의 자질 중에 되게 겸손하고 조금 배려하고 하면 훨씬 더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 그러진 않았고 저한테 항상 전화하거나 그러시면 고 겸손해라, 많이 배려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고 되게 애써요. 안 그럴 마음속에서 막 뿔뚝뿔뚝 나서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용서슴 치지만 그래도 조금 엄마의 가르침을 많이 기억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그 태도 면에서도 그러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라 하시면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겸손하고 배려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뭐 중간중간에 얘기 듣기에는 아주 오래전 뭐 동창들,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밖에 일적으로 만나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보통은 이제 그 일이 끝나면 인연이 끝나잖아요. 많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과도 인연을 쭉 이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뭔지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아가면서 네. 중요한 거요? 그냥 이거는 정답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지금 한 어느 정도 연배를 사셨잖아요. 그 인생을. 네네. 근데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 다를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다 이건 다르겠죠. 정답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반문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지금 저랑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소중해요. 예, 소중해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감정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응. 그것도 있고 여기는요. 한 이제 지금 요 연배 이제 그 20살 되셨죠? 이제 20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행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네, 어. 제가 한 결정이라던가 이런 게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그 행복함을 위해서 뭐 선택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좀 미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결정이 어떤 상황이든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행복이 좀 그래요. 그렇듯이 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는 편이긴 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서 저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살아보면 인생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우리 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모으려고 하고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톨스토이 철학자는. 그래서 가장 그럼 중요한 일은 뭐냐고 했을 때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을 학생들한테 초반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지 뭐냐면 이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맥락이랑 좀 비슷한데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다 이제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러면 저는 행복하게 잘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중에 생각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사람하고는 인생을 계속 같이 나눠도 참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는 지인도 있고 선후배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력 없이 이게 지속되진 않으니까 어떤 그런 순간순간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연락을 하게 되고 도모도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막 이 사람을 길게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은 계획적인 건 아니고 아니고 계획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뭐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그 감정을 묵혀두지 않고 그때그때 차 타고 운전하다가도 잘 지내지 안부 인사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지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 하면 막 잘 친하게 지내고 뭐 재미지고 이런 얘기만 생각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그 안에 실은 리더십도 있고 갈등 관리 능력도 있고 뭐 협상 능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되게 공부하고 그런 류의 어떤 글들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냥 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다라는 것도 얘기도 하지만 실은 지금도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마상이죠. 마상 그런 것도 저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공부도 하고 간접 경험 책도 좀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인간관계가 좋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개인의 삶의 일부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조차도 그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극복한다. 그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맞아. 보면은 항상
얼굴이 밝아 그쵸. 있어서 꼭 상처를 안 입는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네. 굉장히 받는 걸 별로 못 봤죠. 네. 느낌이에요. 가식적인. 가식적인 전체가 가식적인 거. 네, 진짜 좀 오래 생각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세요? 잊기도 하지만 잊으려고 노력하죠, 노력. 왜냐면 제 루틴이 크게 깨지는 것들을 잘 안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오감을 좀 저는 자극하면서 좋은 기억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건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오늘도 평화로운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라는 음악을 좀 플레이리스트에다 넣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냄새 자극도 해요. 빵 같은 거 굽는 거 좋아서 생지 빵을 뭐 딱 먹을 거 한두 개만 딱 구워요. 그러면 빵 굽는 냄새가 흐르면서 음악이 들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럴 때 좀 저를 기분 좋게 만들려는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제 나름대로의 루틴은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엄청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뇌는 어쨌든 생각을 잘 못하니까 뭐 학교에 도착하면 복도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한테든 아니면 지나치는 학과의 학생들이요 안녕하세요 라고 되게 기분 좋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팁 같은 것들을 자꾸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기분 그렇죠, 좋은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덕분에 기분 좋아졌다고 한다거나 항상 왜 웃고 있냐고 하면 저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또 기분 좋아지고. 제가 좀 그 인상이 깊었던 건 제가 매 자주 놀려 먹는데 택시를 같이 타도 그렇고 네. 어디 가서 이제 뭐 음식점에 가서 네. 서빙을 해주셔도 그렇고 네. 그분들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대화를 해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저는 택시 타면 택시 네. 아저씨가 말 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먼저 말을 거세요. 오늘 뭐 하셨나봐요. 뭐 멋지시네요. 뭐 이렇게 근데 말을 대체로 거고. 칭찬이죠. 그쵸.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칭찬할 거리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얘기보다는 칭찬을 찾아내는 걸 하나씩 칭찬을 찾아내서 하면 상대방이 너무 기분을 좋아하고 하는 저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음식점 얘기를 했는데 음식점에 가잖아요. 저는 동화 속에 해와 달 중에 항상 해의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저는 따뜻한 온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막 바람을 분다고 하면 더 동요했잖아요. 그 이야기 중에. 근데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인데 그게 그냥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관찰하면 그 사람만의 칭찬거리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서 예를 들면 진짜 이 사람이 불친절한데 되게 친절하시네 이러면 그거는 가식인 건데 그 사람이 불친절하지만 예를 들어 되게 깨끗하게 뭐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되게 깨끗하네요.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면 나중에 서비스 음식이 나와요. 진짜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니까 저 사람이 장점 물론 단점들도 있을 테지만 장점을 찾아서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일상에서 실천하는 편이죠.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피부가 피부가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평상시보다는 오늘은 못 들었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서. 조금 노력해볼게요. 집중. 그래서 진짜 많은 일들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사람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많이 저보다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데뷔? 회사 집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좀 이거 놓치는 것 같더라 하는 좀 캐치한 것들이 있으시다거나 조언해 주실 만한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겪고 이러면서 진짜 사람을 만나서 내 진심된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이제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것도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냥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아까도 제가 타인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더 할애해야 되고 그런데 나 살기도 바쁘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이 어떤 걸 해줬을 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못 내죠. 그러니까 저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약간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줬을 때 이 사람이 기뻐하겠다를 상상도 해보고 이러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훨씬 그런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잃은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실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여행도 하고 나 혼자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되게 좋지만 실은 나랑 마음이 좀 맞고 기운이 같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선후부끼리 그런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눌 때 또 행복감이 되게 충전이 많이 돼요. 힐링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변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랑 이 사람이랑 취미가 맞는 사람 아니면 학문적인 탐구가 맞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진짜 그야말로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우리가 허심탄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떠올리고 연락 한번 해보시고 이건 실은 노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내 옆에 있는 거지 그냥 갑자기 관계가 막 좋아지고 사람이 주변에 알아서 많아지고 있고 이렇진 않으라는 않으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많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이제 마음에 맞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내 인생을 충만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조금 놓치지 말고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성향을 제가 떠나서 인간관계에도 노력을 그럼요. 조금 하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노력하는 게 좀 덜 한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왜냐면 내가 힘들고 지칠 네. 때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되니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잠시 관계에서 그래서 좀 벗어나서 잠깐 나를 충전시켜야 그렇죠. 내가 누구 타인하고도 만날 관계가 또 잘 지속되니까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쉬기도 하고 잠도 푹 자면서 저는 이제 학교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몸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일단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관계에 좀 쉬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충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했을 때 이제 건전한 관계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자기 몸을 좀 소리를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교수님 주변에 또는 뭐 이렇게 딱 떠오를 때 나는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는 부분에서 되게 본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네. 많죠. 저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모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을 아까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부분만 집중해서 막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나한테 없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김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이제 알면서 초반부터 이런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경청해 주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저한테 또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그렇고, 여기는 또 보면 되게 진중하게 주변 사람들을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점들만 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부분인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다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만 관찰하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히 그냥 안중에 두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보기에도 바쁘
기쁜 인생입니다. 그럼 이제 좀 안 좋은 네. 걸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데 네. 짓궂은가요? 뭐요? 이제 누구나 다 아까도 저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뭐 이런 말씀하셨고 맞아요. 저희들도 다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네. 가장 상처받은 있죠. 일이 있나요? 뭐 어제도 있었고 뭐 있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과 사냐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어떻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하면 정말 그거는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생각하는 만큼만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문제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처가 됐을 때 저는 좀 이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더 제가 감정적으로 대할수록 더 초라해지니까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공적으로 분노해야 되는 일들인 건지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예전보다 제가 조금 그래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건 예전에는 많이 화도 내고 많이 우르륵불그락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한 걸음 뒤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더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받고 매번 어려워요. 지금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약간 저는 그 한 발자국 떨어서 본다는 그 의미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은 맞아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게 되는데 이게 막상 내일이 되면은 꼭 수영장에 그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그냥 거기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 들어가는 있어요. 느낌이지 뭔가 맞아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느낌으로 뭔가 내 이 상황을 인지를 잘 못하기는 하겠더라고요. 혹시 뭐 그렇게 하는 따로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면 방법이요? 그냥 그동안 해온 게 뭔가 체화돼서 그냥 그렇죠. 그런 저도 건가요?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단련도 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을 좀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꿀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터득은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제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좀 최대한 빨리 고쳐 먹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엔 누군가를 바꾸려고 제가 얘기를 막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직원도 하고 막 같이 붙어서 논쟁도 벌이고 했는데 결국은 그건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명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팁들도 많이 마련해놔서 아까처럼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책 같은 걸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너무 쫑가서적이죠? 근데 그런 거죠 뭐. 그러면서 간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치를 통해서 마음이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기거나 그런 거라고 아니면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답을 기대했거든요. 속으로 물론 욕은 잘 안 해요. 제 성격상 욕은 잘 안 하지만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속상해하는데 마음껏 속상해 본다든지 그런 걸 했어요. 제 몸만 상하다.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지. 내 몸 안 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논리적으로 그런 것들 문제 해결식으로 생각하는 거가 제일 이성적이에요. 진짜 질문 몇 개 안 했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질문들 정말 먼저 다 할 얘기가 많아. 질문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성향을 맞아요. 갖게 되었는지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근데 잘 해주신 얘기를 것 쭉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뭔가 그 중심을 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학자처럼 풀어낸 건 아니지만 살면서 어쨌든 그 본인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다듬고 맞춰나가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관계는 철학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가치관이 확립이 딱 되면 관계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확고하고 내가 딴 사람한테 타인한테 피해 안 주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화합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관심 있다 그러면 저는 관계가 안 좋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의 어떤 그 삶은 안중에 없다 이러면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조직에서도 어느 유형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 조직 그럼요. 분위기가 딱 들어가면 알죠. 네, 어. 맞아요.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왜냐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막 관심 갖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딜 딱 문 열고 병원 문 열고 들어가면 말 시킬까 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조금 자기는 피곤하긴 하겠죠. 근데 자꾸 타인을 보다 보면 내가 되게 충만해지는 막 느껴져요. 사랑으로 넘쳐나요. 교회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 아닌데. 저는 오늘 근데 말씀 들으면서 되게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들을 맞아요. 정말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뭐 상대방의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항상 칭찬해라 이런 거 정말 많은 책에 나오고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읽은 그 잠깐 하지 계속적으로 유지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네, 뭐 명상도 스트레스 받을 때 명상해야 된다는 거 알죠. 책 읽은 그때 당시는 하죠. 근데 금방 잊고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 생활에 진짜 끌고 와가지고 내 인간관계를 관리하는데 정말 실생활에 사용하시고 또 그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잠깐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 다른 사람보다 그런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그죠. 오. 저는 막 그렇게 막 그런 부분에 고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제 몸이 막 피곤하거나 그러면 일단 잘 쉬고요, 잘 먹고요, 잘 자고요. 그러고 나면 타인을 좀 배려하거나 이럴 에너지가 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자체는 좀 많으신 편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게 아니면 아예 이렇게 늘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모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였어요? 줄였어요. 요새 아주 착실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를 키우는 것도 약간 도움이 그럼요. 되겠네요. 아주 관계의 기본은 본인의 에너지를 채우시는 거. 맞아요. 그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괜히 짜증이 나니까. 그렇죠. 완전 나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안세영 교수님께 인간관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평소 생각했던 궁금증은 다 풀리셨나요? 네. 더 조금 안에 있는 뭔가 사례들을 좀 들었으면 맞아요. 하는데 되게 네. 저희는 막 사례를 까는데 잘 안 가시네요. 그 옆에서 사람이 말씀하시면 또 누군지 또 그렇죠. 특정이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아. 그렇게까지는 저는 그때 그게 또 궁금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신기해.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한 그 이유가 있었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저는 솔직히 오늘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 올인해서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해주시니까 저도 그냥 뭐 어떤 이론적인 거나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답을 저희가 이제 고기에 대해서 박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네, 저희 맞아요. 생각과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갈 거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거라서 항상 하는 고민이잖아요. 이 맞죠. 고민이. 맞아요. 늘 늘 하는 하는구나. 맞아요. 네. 저도 얘기는 했지만 늘 고민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올인 카페의 공식
치터뷰의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까 봐요. 있어요? 10년 후 안세현 교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이제 어쨌든 뭐 직장 생활을 이제 그때까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봉사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치위생학을 전공을 하고 제 선에서 이제 물론 다른 개인적인 취미 말고 치위생 쪽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구강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봉사들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10년 뒤를 많이 고민해 보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건 정말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죠. 10년 후의 목표마저 이타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시네요. 그러면 정말 삶에서 아니야, 실천하시는 분인가요? 그 안에서는 내가 좋으려는 마음이 더 크겠죠. 그렇겠죠. 봉사를 이걸 하면 했을 때 얻어지는 내가 게 행복하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저를 갖다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10년 뒤에 지금 바로 생각하신 그 모습조차 제가 상상이 갈 정도로 안세현 교수님답다. 열심히 살도록. 오늘은 치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같이 저희들과 같은 뭐 의견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분들 오세요. 네, 이것으로 치터뷰 마치겠습니다. 안녕.